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착색제도 도움이 됩니다. 되지만 이런 부작용, 낙엽이 진다라거나 과육이 물러진다라거나 저장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착색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착색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건지, 어떤 색소가 발현이 되는 건지, 이런 색소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색소를 생성하고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광량이랑 온도랑 당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분도 역할을 하는데 그 양분 중에는 특히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마그네슘이랑 망간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인산이랑 칼륨이랑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이랑 칼륨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안토시아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사과의 색을 내는 색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포도당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기본이 되는 물질이 포도당이죠. 근데 포도당이 안토시아닌으로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PAL이라는 효소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안토시아닌으로 합성이 되는데요. 포도당을 안토시아닌으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이 PAL이라는 효소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PAL이라는 효소에는 인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잎을 잘 키워야지, 즉 광합성이 잘 돼야지 포도당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그 포도당이 이제 색소로 발현이 된다라고 했는데, 포도당만 잘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이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잘 해서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그 포도당이 결국에 안토시아닌으로 합성이 돼야 되고, 그 합성 과정에서 PAL 효소가 작용을 하고, 그 PAL 효소는 인산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인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사실 체내에 아직까지 질소가 많이 남아있고 과일 쪽에 질소가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식생장보다는 영양생장 쪽에 치중을 할 수 있게 옥신이 많이 발현이 되고, 그것들이 결국에 성숙이 지연이 되고, 성숙이 지연되기 때문에 당도도 덜 오르게 되고 색도 더 발현되게 되는데, 결국에 체내에 질소의 이용 효율을 좀 낮추는 방법으로는 질소와 경쟁할 수 있는 인산과 칼륨을 빠르게 충분히 넣어줘야 된다라고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산을 공급한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을 하나도 공급하지 않은 처리구와 나무당 0.28kg, 0.57kg, 1.12kg 공급한 처리구들을 비교해 볼 건데요. 대조구랑 처리구를 비교해 보시면 인산의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과색, 과일의 색깔 자체도 점점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인산이 공급량이 증가하면 착색도도 증가하는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이구나. PAL이라는 효소가 발현될 수도 있고, 질소의 이용 효율보다 인산 이용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안토시아닌의 함량 자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수확 전에 이 회색 부분은 인산을 공급하지 않은 대조구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이 세니포스라는 인산이 들어간 야라의 연면시비제입니다. 인산을 공급한, 인산을 연면시비한 처리구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6주 전에, 수확 6주 전에 공급하는 거, 5주 전에 공급하는 거, 4주 전에 공급하는 거, 3주 전에 공급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보실 수 있는 건 수확 직전에 공급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성숙기부터 수확 한 2주, 3주 전까지 연면시비를 하실 수 있을 때 인산은 꾸준하게 한 10에서 15일 간격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 간격으로 꾸준하게 인산이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지고 착색도가 향상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실험 결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산이나 칼륨 같은 경우는 착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연면시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그네슘이랑 망간 연면시비가 끝나시면은 이제 계속 연면시비를 인산이랑 칼륨 쪽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인산 칼륨이 한 500배 정도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양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마가 끝나고 8월 말부터 좀 관주가 가능한 타이밍이 되면은
근검부로도 추가 인산이 공급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수확이 8월 말이라고 하면 수확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시기에 뿌리는 인산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관주로 인산이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을 텐데요. 이런 관주 인산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 야라테라 슈퍼 FK30 제품입니다. 100% 폴리인산으로 구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물에 녹여서 쓰는 관주용 인산 제품과는 인산의 흡수율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착색을 위해서는 인산이 꼭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셨잖아요. 하지만 인산은 양분의 특성상 우리가 아무리 관주를 해도, 그러니까 토경이 아니라 토양살포가 아니라 관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채로 과일로 인산이 다 도달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슈퍼 FK30이라는 제품은 100% 폴리인산 제품이라 넣는 족족 거의 나무에 공급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나고 7월 말부터, 그러니까 8월 달 내내 관주로 소분이 가능하신 만큼 소분을 하셔가지고 300평 기준으로 한 5에서 6리터 정도 꼭 공급을 해주셔라. 공급을 해주시면 착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산이랑 칼륨 얘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산이랑 칼륨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PAL이라는 효소로 설명을 드렸고, 또 중요한 이유는 질소의 작용을 좀 억제한다. 체내에서 질소와 경쟁할 수 있는 양분은 인산이랑 칼륨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면 시비는 가능하신 만큼 지금 마그네슘이랑 망간 연면 시비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검부로 꼭 인산을 공급해야 되고 그 인산 형태가 폴리인산이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칼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뭐 칼슘을 공급하면 저장성이 좋아지고 뭐 과가 단단해지고 뭐 과피가 두꺼워지고 뭐 환경 내성이 높아지고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칼슘 자체가 좀 질소의 작용 같은 경우를 억제하는 인산이랑 칼륨의 비슷한 역할을 미락하나마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질소가 너무 많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식생장을 억제하게 되죠. 옥신이 발현되면 생식생장이 억제가 되고 이제 성숙이 지연되면서 안토시아닌의 생성이 억제돼서 착색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좀 방지하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칼슘을 연면 시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칼슘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구와 칼슘을 사용한 처리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소나 인산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거의 유사한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칼슘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구 같은 경우는 칼슘의 과일 내 함량이 4.18밖에 되지 않았고요. 칼슘을 사용한 곳은 당연히 높겠죠. 4.58 정도 나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슘 함량이 10% 증가한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질소와 칼슘 비율이 바뀌게 되죠. 뭐 거의 질소 비율은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22.6에서 22.5니까 변함이 없는데, 칼슘 함량이 변하기 때문에 질소 대 칼슘의 비율이 5.4에서 4.9로 크게 10%가량 감소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질소의 비율 자체, 질소의 칼륨 비율이 감소했다. 즉 질소의 비율 자체가 감소하니까 착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칼슘이 저장성이나 환경에 대한 내성뿐만 아니라 착색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를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시기에 사실 저장성 때문에 저온창고 들어가는 그 사과의 저장성 때문에 칼슘의 연면 시비분들 농가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관행적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법이 아니고 저장성뿐만 아니라 착색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칼슘 형태에 대해서 꼭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지금 질소를 억제할 시기잖아요. 질소를 어느 정도 억제해야 되는 시기니까 질소가 들어있지 않은, 질산칼슘이 아닌 칼슘 단독의 제품이 반드시 연면 시비로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라비타 이제 스탑핏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질소가 없는 칼슘 연면 시비 전용 제품입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가 없는 칼슘 제품이지만 이 통 안에 전착제, 침투제,
확산제가 모두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추가적으로 전착제나 뭐 확산제나 침투제 같은 거를 섞어서 공급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만 쓰시더라도 흡수 효율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게 보증하는 제품이고요. 이제 마그네슘이랑 만간의 연면 시비가 끝나고 인산 칼륨의 연면 시비를 실시하실 때 칼슘 제품도, 야라비타 스타핏 제품도 한 500에서 1000배 정도로 꾸준하게 공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환경에 의해서 착색들이 발현되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양분 관리로 착색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관행적으로 좀 이제 착색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착색제 효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착색제 일부 제품 중에 이제 합성 호르몬 계통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제 에틸렌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죠. 에틸렌 같은 경우는 식물을 노화시키는 기체 상태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에틸렌이 포함되어 있는 착색제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노화가 되니까 과일의 성숙을 도와주게 되고, 과일이 성숙이 되면서 착색도도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호르몬은 원체 소량으로 사실 식물의 생육 리듬을 정말 전반적으로 바꾸는 거여서, 요게 조금이라도 잘못 합성이 됐거나 조금이라도 과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안 좋은 영향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안 좋은 영향들의 대표적인 예로 낙엽이 진다라거나, 그리고 이제 좀 스펀지처럼 과일의 텍스처가 안 좋아진다라거나, 과일의 맛이 떨어진다라거나,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틸렌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에부식스산의 발현을 유도하게 되죠. 에부식스산이 이제 안토시아닌 형성에 도움이 되게 된다. 그래갖고 에틸렌을 합성 호르몬, 특히나 에틸렌이 포함된 착색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안토시아닌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착색도가 향상이 되는 결과가 있지만, 호르몬제의 특성상 양 조절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사과가 물러지게 되고 낙엽이 발생하게 되고 저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 부작용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그래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색 부분은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니까 뭐 노화 호르몬이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아주 적당량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이 검정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검정색 선 같은 경우는 에트폰이라는 이제 합성 에틸렌을 사용한 처리구인데요. 에테폰을 처리를 하니까 확실히 착색도가 많이 향상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부작용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건데, 부작용 부분을 보시면 이 에틸렌의 방출이, 에틸렌의 생성이 너무 과하게 피크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자연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합성된 호르몬이 투입이 돼서 나타나는 결과고요. 이렇게 과하게 발현이 되고 생성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 낙엽이 진다라거나 과육이 물러진다라거나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제가 지금 양분 관리가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양분 쪽에서 인산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을 공급을 하니까, 밑에 그래프 먼저 보실게요. 인산을 공급한 빨간색 선을 보시면 에틸렌의 발생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인산은 호르몬이 아니잖아요. 인산이 공급이 되면서 좀 노화를 도움 주니까 노화되는 호르몬인 에틸렌의 발생량이 아주 미약하게 자연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고, 미약하게 증가를 했지만 인산의 효과에 의해서 또 착색도는 에틸렌을 처리한 것만큼 향상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착색제도 도움이 됩니다. 되지만 이런 부작용, 낙엽이 진다라거나 과육이 물러진다라거나 저장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착색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착색이 발현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양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요즘 성숙기에 공급을 추천드렸던 마그네슘, 망간, 인산, 칼륨, 칼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질소가 아니니까 성숙기에 과하게 공급돼도 문제가 크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성된 호르몬이랑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착색제보다는 양분으로 착색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작 부분을 이해하고 적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하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황산, 마그네슘이랑 망간의 연면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장마기가 끝났으니까 마그네슘은 용탈되는 환경이고 입이 탈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랑 망간이 2번 정도 연면 시비로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황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500에서 1000배, 그리고 망간 같은 경우는 미량 요소니까 1500에서 2000배. 너무 또 이제 망간을 충분하게 넣으셨다 하는 분은 한 2500배 하셔도 상관없고요. 요거 지금 하셔야 되고, 그거 있다가 이제 조금 관주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를 하면은 8월 한 달 내내, 아직까지 수확 전이죠. 훨씬 전입니다. 8월 한 달 내내 근데 인산 사실 관주해봤자 효율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폴리인산을 8월 한 달 동안 300평 기준으로 5리터에서 6리터 정도 소분하셔서 공급하셔야지 착색이 좋아진다 라는 거고, 그거 끝나고 나시면 사실 이제 양분이 투입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긴 하지만 연면 시비까지는 아직 가능합니다. 8월 말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수확하기 한 2주, 3주 전까지는 연면 시비가 가능하신데, 그때 연면 시비 하실 때는 바로 칼슘. 하지만 질소가 없어야 됩니다. 질산 칼슘 안 되고요. 질소가 없는 칼슘. 그리고 인산 칼륨. 이 제품이 이제 500배 정도, 칼슘 500배 정도, 인산 칼륨 제품이 500배 정도, 이거는 수시로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한 10에서 한 15일,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 간격으로 수확하기 2주, 3주 전까지 꾸준하게 들어가야지 착색도와 당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